요즘 미통당이 인물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간에 보수 진영 안에 자기 대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답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등장을 하고, 안철수도 등장을 하고, 또 별의별 김동연이 같은 사람, 문 정권에서 소주성을 처음에 추진했던 사람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면 한국일보에 서울시장 파는가 알렸는데 또 통합당 발목 잡는 인물난 해가지고 지금 여야가 지난 토요일 날 보면 내년 4월 재보선에 여당 지지도는 37%, 야당 지지도는 49%. 그래서 총선 전에 있었던 여야 지지도, 그때 여당이 49, 야당이 39였습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역전이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갤럽 조사에서 한 10% 차이가 났어요. 총선 전에. 총선 결과도 한 10% 정도 차이가 수도권 일대에서 나면서 그 차이가 결국 저렇게 많은 의석 차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여가 야보다 총선 직전에 야당의 그야말로 자충수와 야당의 스스로의 무너지는 행태들로 인해서 여가 야보다 앞서 있었다. 그건 분명한 일이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 내년 4월 총선에는 야를 찍겠다라는 게 높은데,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야당의 주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갤럽 조사에서도 문에 대한 긍정평가는 45가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48이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데드크로스가 5개월 만에 나왔어요. 리얼미트 YTN 금주 조사에 따르면 문의 부정이 52.2, 긍정이 44.4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 측에서는 지금 헤어날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의 대선 주자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인물난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인물난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야당 스스로의 첫 번째 문제는 대선을 계속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야당 안에는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선장격인 김종인이, 그리고 원내대표 주호영 등 지도부에서도 솔직히 대선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대선을 가기보다는 문만 호응해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유언 집정부제로 나눠 먹는 식의 그런 정치체제를 도입하는데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근데 야당 지지층을 향해서 그런 속을 다 드러내면 그것이 돌을 맞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은근히 쓰리쿠션으로 돌려가지고 개헌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이 지난 총선에서 진 가장 큰 원인은 황교안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을 심판하겠다, 말이라도 중간에 끌어내리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총선이 끝나면 승리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총선 직전에 김무성 등이 또 원포인트 개헌을 참여연대 등 민주노총 등과 제안한 부분, 이것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 생각이 없는 야당을 향해서 국민들이 표를 모아줄 가능성은 없었고, 원래 이런 싸움은 목숨을 걸고 이기겠다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건데, 싸우는 사람 자체가 이기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목표가 불투명하면 그것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당에 엄청난 잘못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이 총선에 참패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요인이 보태졌지만 김종인이를 데려와서 고작 보름 뛰게 하면서 당장 나온 이야기가 김대호, 차명진 등의 말실수로 제명하니 안하니 그런 논란으로 선거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끝난 이후에 그 김종인이를 다시 데려와서 미통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4월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럼 왜 내년 4월이라고 했을까요? 4월 달에 재보선이 있는데 또 재보선뿐만 아니라 대선 1년 전입니다. 그럼 대선 1년 전까지 개헌이 되면 되는 거고 그때도 개헌이 안 되면 이제는 개헌이 이번 대선 전에는 없는 거다. 그렇게 보고 4월 전에 대선 승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종인을 데려온 겁니다. 황교안이가 물러나면서 그날 밤에 김종인이에게 전화해서 다음은 당신이 맡아주시오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직 원내대표나 그 직전의 원내대표가 다 김종인을 끌어오려고 상고초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은 김종인이 원하는 대로 100% 관철된 데는 저당의 이면에 깊숙하게 관통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 세력에 지금 저당이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통당 안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친이니 친박이니 할 것 없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통당 전체가 이원집정부제 개헌 세력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그 안에서 대선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잠룡들 스스로가 그야말로 꼭 대통령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니 오세훈이니 홍정욱이니 언급되고 있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궁극적으로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을 저당의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대선 승리라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간판을 착하게 살자라고 붙여놓고 조폭 집단이 조폭 사무실에 들어서면 착하게 살자라고 붙여놓고 맨날 시키는 일은 그야말로 남 털어먹고 패고 뒤통수 때리고 협박 공갈하고 뺏어오는 역할만 시키는데, 간판은 착하게 살자라고 끌어놓으면 그게 조폭의 일상생활과 끌어놓은 모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래의 목표가 분명해도 그 목표에 맞춰서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저당 실정에 미래의 목표가 불투명한 거예요. 개헌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 당에서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싸우겠다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느냐?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할 사람도 지금 마땅찮다는 겁니다. 국민의 잠재적 지지층은 지금 여당보다 훨씬 월등히 우월한데 막상 뛰려고 하는 선수가 없다. 이 문제의 근원은 저당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독재 저지 심판이 아니라 수렁에 문이 빨리 빠져서 자신들에게 빨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척 하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심각한 것이 저 당에 그야말로 시대적인 이 내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왜? 저 당은 지속적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YS가 할 때가 조금 더 나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 당의 지도부로 이제 김영삼 이후에는 이해창이 오랫동안 있었고,
이해창 다음에는 MB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이후에는 그야말로 월급쟁이 사장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대상과는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명박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시대적인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다 보고 있습니다. 정치 기술자에 불과했지요. 자,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 바뀐 시대에 대해서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 이런 말을 했지만은 집권 이후에는 거꾸로 굉장히 수구적인 성격을 강화해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해창은 그야말로 한국에 할 것 다 한 수구적 관료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해창,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저당의 수구성은 YS 때보다도 더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YS 자체가 정치적으로 논리적인 시대적 상황을 읽는 능력은 없었습니다만은 감각적으로 시대의 느낌을 반영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IMF라든지 또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또 양극화의 심화라든지 장기적인 불황이라든지 실업의 만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 빈곤이라든지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 왔는데 그걸 저 당이 자신의 정책 속에서 그걸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런 이 대중들의 시대적 고민들을 이렇게 수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 당은 솔직히 너무나 대중들과 괴리되어 있어서 저 당이 차지하고 있는 간판 때문에 영남의 대표성이라는 간판 때문에 우파의 대표성이라는 간판 때문에 찍어주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 부분이 보수의 불행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 당이 내는 후보나 저 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보수 대중들 다수가 이미 사고가 변하고 기존의 이 수구적 보수에서 자신의 삶의 조건이 무너지면서 이탈하고 있는데 저 당은 그 수구성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 대중의 전체 표를 모아내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의 표만 모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저 당이 다 모은 표가 30% 후반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 당의 전성기에 있었을 때 표의 한 10% 이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사라졌느냐? 이제는 무조건 찍어주는 일을 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사라지는 표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 모아낸 표가 저 당이 실질적으로 찍어주고 싶다라고 조사할 때와 실제 나타난 표의 괴리가 지금 클 거라고 보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자, 지금은 저 당을 찍어줘야 되겠다가 49%지만은 이제 내년에 3월 말쯤 가면 저 당을 찍어줘야 되겠다는 거 한 10% 빠져버릴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저 당이 인물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저 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는 정체성이 대중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저 당의 후보로 괜찮은 사람이 나서는 부분이 그거는 좀 자신에 대한 양심에 창피하다라든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름만 갖다 대고 나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저 당에서 깜짝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깜짝 후보라고 해봤자 법조인 출신이거나 관료 출신이거나 기업인 출신인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또 기존의 저 당의 성격에 그렇고 그런 사람 즉 하나 보태봤자 표시도 안 날 사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미스터 트롯 형태의 모델을 해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갖다가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지금 자기 당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트롯이 열광적으로 대중에게 지지를 받는 것은 솔직히 이 청소년들 좋아하는 K-팝이나 아이돌, 걸그룹 이런 부분과 기성의 대중들, 서민층이 좋아하는 부분이 괴리가 있었는데, 근데 매번 TV만 틀면 그 아이돌 그룹들이 다 나왔지요. 자, 그 다음에 발라드 가수도 있고 재즈 가수도 있고 힙합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들 중에 소수고요. 한국 사람들의 서민 대중은 다 트롯을 좋아합니다. 트롯은 생활화가 돼 있죠. 그래서 한국인의 과거의 아리랑이 현대에 이르르면서 한국형 트로트로 이 한국의 서민 대중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트롯을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하던 그냥 날띠 낡은 사람이고 간혹 젊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 진부해졌는데, 그런데 이 젊은 뉴페이스들이 이 트롯에 지금 나서게 되니까 서민 대중들이 열광한 거죠. 근데 거기에 나선 젊은이들을 따져봐도 전부 서민집 아들입니다. 대다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토리가 안 먹히는 거죠. 고생도 지질이 했고 또 지하 방에 살고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 서민 대중들이 이 트롯을 좋아하는 정서와 그 다음에 거기 애들의 이 역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통당이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후보를 경선해서 뽑아간다면 미통당이 내놓는 후보들은 서민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찍어낸 듯한 상업적 트롯이 나올 건데, 가수들이 그들이 서민 대중에게 먹혀들겠느냐?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통당의 제일 문제는요, 한국의 일반적인 서민 대중의 삶, 10대, 20대, 30대부터 60, 70, 80대의 삶과 너무나 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억지로 보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상류층의 그 집, 그래서 보면 굉장히 관행적이고 상투적이고 어색하죠. 그 상류층의 그 집의 삶이라는 게요.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거기에 출연하는 그런 지금 집구석 같은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집에서나 있을 법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자, 이 사람이 스타다라고 해본들 서민 대중들이 흡수가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오랫동안 미통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서민 대중들을 향해서 내는 것인데, 지금 김종인이가 와봤자 내지르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황당한 형태의 책상 머리에서 하는 맞춤형 서민 그냥 인척하는 쇼만 하고 있지, 그들에서 서민에 대한 애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런 형태로 가능하는 김종인이가 아니라 김종인이의 할배가 와도 제가 봤을 때 미통당은 선거에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진짜로 대선에서 승리할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대선 승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는 두 번째고 가장 큰 거는 개헌이 목표 아닌가?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부산시장 선거도 귀찮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